염라대왕 앞에서 거짓말한 선비의 혀가 뽑힌 사연. 지옥 법정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재판. 조선시대 한 선비가 염라대왕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가 혀가 뽑히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 지옥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한 그의 말로는 생전의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선비의 소름 끼치는 최후를 들려드립니다. 거짓 증언으로 출세한 간교한 선비 이문기. 조선 선조 20년 한양에는 이문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학문에 정진하는 모범적인 유생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출세한 간교한 인물이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능수능란한 말솜씨였다.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우길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했다. 이문기는 정말 총명한 선비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 말솜씨가 뛰어나고 학식도 깊어서 장래가 촉망된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문기의 그 뛰어난 말솜씨가 사실은 거짓말을 포장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배웠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것을 무기로 삼아 남을 해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문기가 처음으로 큰 거짓말로 이익을 본 것은 25살 때였다. 당시 한양에는 박진사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의문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아에서는 타살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때 이문기가 나타나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저는 그날 밤 박진사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김서방이 박진사와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서방은 박진사의 머슴으로 평소 성실하고 온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문기의 거짓 증언 때문에 그는 살인범으로 몰렸다. 정말입니까? 관리가 물었다. 네, 분명히 봤습니다. 이문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서방이 박진사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후 박진사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문기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관리들은 그의 말을 믿고 김서방을 체포했다. 김서방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김서방이 절규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으니까요. 라고 이문기가 말하자 관리들은 김서방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김서방은 사형을 당했다.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이문기만이 모든 것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문기가 왜 이런 거짓 증언을 했을까? 알고 보니 박진사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진사의 사업 동료였던 최부자였다. 최부자는 박진사가 죽으면서 그의 사업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최부자는 이문기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했던 것이다. 이문기는 돈에 눈이 멀어 무고한 김서방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잘했다, 이문기. 최 부자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자네 덕분에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됐네. 이문기는 그 돈으로 한양에서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조금씩 죽어갔다. 첫 번째 거짓 증언이 성공하자 이문기는 이것이 쉬운 돈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그는 계속해서 거짓 증언으로 돈을 벌었다. 누군가 그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면 주저없이 응했다. 두 번째는 상속 분쟁이었다. 한 부잣집에서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벌어졌다. 둘째 아들이 이문기에게 돈을 주고 형이 아버지를 학대했다. 는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이문기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 첫째 아들은 상속권을 박탈당했다. 세 번째는 간통 사건이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문기에게 돈을 주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 는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역시 이문기는 그 말을 그대로 했고 무고한 여인은 간통죄로 처형당했다. 이렇게 이문기의 거짓 증언으로 죽거나 파멸한 사람들이 1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말솜씨를 자랑스러워했다. 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무기로구나. 이문기가 혼자 중얼거렸다.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치 예술이라도 되는 양 생각했다. 더욱 정교하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문기는 몰랐다. 자신이 한 모든 거짓말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죽음 직전까지 속임수를 멈추지 않은 악인. 선조 35년, 이문기는 50살이 되었다. 15년간 거짓 증언으로 부를 축적한 그는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다. 큰 기와집에 살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고급 음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다. 이상하다. 몸이 자꾸 아프네. 이문기가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몸에는 힘이 빠졌으며 식욕도 사라졌다. 여러 의원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다. 선생님, 제 병은 무엇입니까? 이문기가 한 명의에게 물었다. 글쎄요. 증상을 보면 폐병 같기도 하고, 의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폐병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문기의 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거짓말로 해친 사람들의 원한이 그의 몸을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김서방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혼령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밤마다 이문기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자신이 거짓 증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를 원망했다. 이문기, 내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 김서방의 혼령이 나타나 소리쳤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문기가 꿈속에서 빌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는 다시 뻔뻔해졌다. 그건 그냥 꿈일 뿐이야. 죽은 자가 산자를 해칠 수는 없어. 병이 깊어질수록 이문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그가 밤마다 혼잣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무서워했다. 친구들도 그의 변한 모습을 보고 발길을 끊었다. 이문기가 이상해졌어. 사람들이 속삭였다. 혼자서 공중에 대고 말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해. 하지만 이문기는 여전히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다. 죽음이 가까워오는데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어느 날 이문기에게 친척 중 한 명이 찾아왔다. 형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던데.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문기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계책을 생각해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실은 내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 이문기가 친척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내가 정당하게 번 것이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거짓 증언으로 번 더러운 돈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라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었다. 형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셨으니까요. 친척이 믿었다. 이문기는 또한 자신이 아픈 이유도 거짓말로 설명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너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책을 읽느라 몸을 상한 것이지. 그는 자신이 평생 저지른 악행들을 모두 숨기고 자신을 마치 성인군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도 거짓말을 계속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문기가 신음하며 말했다. 항상 정직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 이문기의 말솜씨는 죽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뛰어났다. 마침내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문기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거짓말과 함께 이문기는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향할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었다. 바로 저승이었고 그곳에서는 염라대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문기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곧 그는 깨닫게 될 것이었다. 저승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염라대왕 앞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는 뻔뻔함. 이문기의 영혼이 저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승사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는 계속 항변했다. 이건 실수입니다. 이문기가 저승사자에게 말했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저승사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서로 눈을 마주쳤다. 수천 년간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데려온 그들이지만 이렇게 뻔뻔한 죄인은 처음 봤다.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저승사자 중 하나가 차갑게 말했다. 저승에서는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고. 드디어 염라대왕의 법정에 도착했다. 거대한 정각 안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다. 높은 옥좌에 앉은 염라대왕은 위엄이 넘쳤고 그 앞에는 업경대가 놓여 있었다. 좌우에는 판관들이 앉아 있었고 벽면에는 지옥의 각종 형벌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이문기, 염라대왕이 엄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문기는 염라대왕을 보는 순간 압도당했다. 그 위엄과 권위 앞에서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여전히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왕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문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평생 선량하게 살았는데 왜 이곳에 온 것입니까? 염라대왕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 내가 선량하게 살았다고? 네, 저는 항상 정직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문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문기의 뻔뻔함에 경악했다. 염라대왕 앞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 내가 한 거짓 증언들은 무엇이냐? 염라대왕이 물었다. 거짓 증언이요? 이문기가 당황한 척 연기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했어요. 이때 법정 한 구석에서 김서방의 홀령이 나타났다. 이문기,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문기는 김서방을 보고도 뻔뻔하게 답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김서방이 박진사를 밀치는 것을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김서방이 분노했다. 너는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문기가 오히려 당당하게 반문했다. 저는 단지 목격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염라대왕은 이문기의 뻔뻔함에 놀랐다. 보통의 죄인들은 저승에 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기 마련인데 이문기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다. 이어서 이문기가 거짓 증언으로 해친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상속권을 박탈당한 형, 간통죄로 억울하게 죽은 여인,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문기를 고발했다. 이문기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하지만 이문기는 끝까지 부인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는 항상 진실만을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억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는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여러분이 죽은 것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염라대왕은 이문기의 태도에 분노했다.
감히 저승법정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느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문기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대왕님께서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기는 생전에 수많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경험을 살려 저승법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이문기가 계속 말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제발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모든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 염라대왕은 이문기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업경대를 펼치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문기, 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다. 이 업경대에는 내 생전의 모든 행적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업경대가 열리자 신비한 빛이 나왔다. 그 빛 속에서 이문기의 생전 모습들이 하나씩 재현되기 시작했다.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정확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이문기가 최부자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이었다. 김서방을 살인자로 몰아달라. 는 최부자의 요청과 함께 거액의 돈이 이문기에게 전달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문기가 당황했다. 내가 최부자로부터 받은 돈이 정확히 50냥이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그리고 너는 그 돈을 받고 김서방이 박진사를 죽였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이문기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다. 그건 제가 목격한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업경대는 더 많은 진실을 보여주었다. 이문기가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다음날 최부자와 만나 거짓 증언 내용을 미리 연습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보아라. 염라대왕이 업경대를 가리켰다. 내가 증언한 그 시각에 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어떻게 잠자는 사람이 살인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겠느냐? 이문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건 제가 꿈을 꾼 것을 현실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업경대는 계속해서 이문기의 다른 거짓 증언들을 보여주었다. 상속 분쟁에서의 거짓말, 간통 사건에서의 위증,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건들까지. 각각의 경우마다 이문기가 돈을 받고 치밀하게 거짓말을 계획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도 꿈이냐? 염라대왕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이문기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설령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지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나쁜 마음이 없었다고?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업경대의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다. 이문기가 김서방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보 같은 놈. 화면 속에 이문기가 중얼거렸다. 거짓말 하나에 속아서 죽다니.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이문기의 악함이 상상 이상이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이문기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제가 웃은 것은 긴장해서 그런 것이지. 하지만 업경대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문기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거짓 증언을 자랑하는 장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장면, 그리고 더 교묘한 거짓말 방법을 연구하는 장면까지. 나는 말의 달인이다. 화면 속에 이문기가 말했다.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우길 수 있어. 이 세상에는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마침내 이문기는 할 말을 잃었다. 업경대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인정하느냐? 염라대왕이 물었다. 이문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발 참작해 주십시오. 사정이라고? 염라대왕이 분노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무슨 사정이 있다는 말이냐? 이문기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의 거짓말로 인해 죽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되돌릴 수 없었다. 이제 내게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염라대왕이 선언했다. 내 죄의 근원인 그 혀를 뽑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거짓말쟁이에게 내려진 끔찍한 벌. 염라대왕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이문기는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동안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에게 혀를 뽑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다. 제발 다른 벌로 바꿔주십시오. 이문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저는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의 표정은 단호했다. 내가 생전에 그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는 너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곧 지옥의 옥졸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모습은 끔찍했다. 붉은 눈에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손에는 무시무시한 형구들을 들고 있었다. 특히 그 중 하나가 들고 있는 것은 혀를 뽑는데 사용하는 특수한 집게였다. 안 돼. 이문기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저는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옥졸들이 이문기를 붙잡았다. 그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문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지옥의 옥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염라대왕이 물었다. 저는 이문기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생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였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옥졸 중 하나가 이문기의 입을 강제로 벌렸다. 다른 옥졸은 그 끔찍한 집게를 꺼내들었다. 집게는 시뻘겋게 달궈져 있어서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아니야, 제발. 이문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옥졸은 가차없이 집게로 이문기의 혀를 잡았다. 뜨거운 집게가 혀에 닿는 순간 이문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나고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다. 으악. 이문기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옥졸이 힘을 주어 집게를 당기자 이문기의 혀가 뿌리째 뽑혔다. 피가 쏟아져 나왔고 이문기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평생 거짓말의 도구였던 그의 혀가 마침내 그의 몸에서 분리된 것이었다. 이문기는 이제 말을 할 수 없었다. 혀가 없으니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그는 입에서 계속 피를 토하며 괴로워했다. 염라대왕이 뽑힌 혀를 보며 말했다. 이 혀가 바로 내 죄악의 근원이었다. 이 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느냐? 이문기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혀가 없으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염라대왕이 계속 말했다. 내가 저지른 죄는 혀를 뽑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문기의 눈에 더 큰 공포가 스며들었다. 혀를 뽑는 것도 이미 충분히 끔찍한데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가? 너는 앞으로 무간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염라대왕이 선고했다. 그곳에서는 매일 내 혀가 다시 자라나고 매일 다시 뽑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이문기는 절망했다. 한 번 혀를 뽑히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옥이었다. 그리고 밤마다 내가 거짓말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나타나 너를 괴롭힐 것이다. 염라대왕이 덧붙였다. 그들의 원한은 내가 진정으로 뉘우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옥졸들이 이문기를 끌고 무간지옥으로 향했다. 이문기는 뒤돌아보며 염라대왕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혀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무간지옥에 도착하자 더욱 끔찍한 광경이 이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생전에 말로 죄를 지은 다른 죄인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 혀가 뽑힌 채로 고통받고 있었다. 새로운 동료가 왔구나. 한 옥졸이 비웃으며 말했다. 너도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문기는 절망에 빠졌다. 이제 그는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평생 자신의 무기였던 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다. 거짓말의 무서운 대가를 보여주는 교훈. 무간지옥에서의 형벌이 시작되었다. 염라대왕의 말대로 이문기의 혀는 매일 밤 다시 자라났고 매일 아침 다시 뽑혔다. 그 고통은 첫날과 똑같이 극심했다. 익숙해지는 법이 없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밤마다 나타나는 원한의 혼령들이었다. 김서방을 비롯해 이문기의 거짓말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이문기야, 이제 어떤 기분이냐? 김서방의 혼령이 나타나 말했다. 내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때의 그 쾌감을 아직도 기억하느냐? 이문기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혀가 없으니 사과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느냐? 간통죄로 죽은 여인의 혼령이 나타났다. 우리의 고통을 이제 내가 똑같이 느껴보아라.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문기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반복되는 고통과 밤마다 찾아오는 원한의 혼령들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문기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 염라대왕이 그를 다시 불러 특별한 임무를 맡긴 것이었다. 이문기, 염라대왕이 말했다. 내가 수년간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다. 이제 조금은 뉘우치는 마음이 생긴 것 같구나. 이문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표현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염라대왕이 계속 말했다. 현세로 돌아가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거짓말의 무서운 대가를 보여주어라. 염라대왕은 이문기에게 잠시 혀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이문기는 현세로 돌아와 한 선비의 꿈에 나타났다. 그 선비는 평소 이문기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문기? 네가 아니냐? 선비가 놀라며 물었다. 맞습니다. 이문기가 애절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지금 지옥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기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선비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생전에 저지른 거짓 증언들, 그로 인해 죽은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지옥에서 받는 끔찍한 형벌까지. 제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문기가 간청했다. 거짓말의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선비는 이문기의 이야기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약속했다. 반드시 전하겠다.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문기는 또한 현세의 모든 거짓말쟁이들에게 경고했다. 거짓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무서운 무기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권력을 가진 자의 거짓말은 더욱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믿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진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납니다. 설령 현세에서는 모를지라도 저승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업경대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전한 이문기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선비는 이문기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의 무서운 대가를 깨달았다. 거짓말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이다.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았다. 진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문기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그의 끔찍한 최후는 거짓말쟁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조선시대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 몰고 간 선비 이문기의 끔찍한 최후를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염라대왕 앞에서도 거짓말을 멈추지 않던 그가 결국 혀가 뽑히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나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의 거짓말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업경대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죠. 이문기처럼 평생 거짓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놀라운 저승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직접 밝힌 조선시대 가장 억울한 죽음의 진실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의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항상 진실된 하루 되세요.